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걸 참이 전개법이라고 그래, 속기에서. 그래, 꿈을 길게 얘기해보여. 꿈이다. 내 꿈이다.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식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꿈은 꾸는 사람밖에 모르니까 거짓말해서 믿어야 되고 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렇게 문화대 강국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9가지,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4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부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사회주의가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화목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신입니다. 요 4가지가 바로 그 강선대국이었던 당나라가 망하게 된 그 불씨라고 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4가지를 당나라 시대의 그 망조의 증거를 그냥 우리가 갖다 조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참고가 될 겁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그 역사적으로 제왕하게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서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문이시나 치이도동이라는 8글자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이 시옷을 되게 많이 인용하는 글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표현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살기 좋은 성군 정치를 베푼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근래 와서 조건대화라든지 뭐 신한국이라든지 뭐 선진한국이라든지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은 달라도 그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치이도동이라 그 원리 원칙에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치이도동이라고 하는 논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첫째 부패가 나라 망하는데 병이 옛날에 지금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불의, 사회주의가 보증되지 않는 사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화목하지 않고 갈등을 갖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할 수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오금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없는 법칙이요 도리가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변의 이러한 그 정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우리의 현상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뭐 이건 전문가들의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부패입니다. 여러분들 그 3페이지 하단부에 나옵니다만, 그 3월 20 며칠 날입니다만, 그 신문에 보면 세계일보 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 공기업의 부정사건인 것입니다. 거기 잠깐 표현했지만은 도로공사에서 작년보다도 100명이 넘는 162명의 부정사건,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600사건, 이게 2010년 한 해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석유공사에서 168건, 뭐 수자원공사에서 1087건,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에서 68건, 그 다음에 도로공사 366건, 인천 뭐 6년째 이전에 했다고 합니다만 그 공항이 83건, 철도공사 뭐 15억 원에 해당합니다. 가스공사 199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건수가 2009년도에 비해서 그 회사별로는 30% 내지 100%라고 하는 이러한 불법 비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영기업체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 내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윤 추구기 한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는 이기 때문에 뭐 철도 운영, KTX 이런 것은 적자가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영기업체가
적자를 내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기업과 공기업이 이렇게 부정비리에 쌓이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리와 부정은 더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러한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합하면 엄청난 부채액으로 드러나겠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국가에 해당된다고 하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부채 지수가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27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 보면은 심각하게 이걸 봐야 할 일이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중앙정부의 그 기강에 흔들리면 부패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소년 범죄가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 뭐 이런 잔인한 통계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패 지수는 이건 참 경계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롭지 못한 얘기인데 뭐 아까 뭐 조치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26일 날이 그 천안함 폭침 이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북한이 변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지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이해창 씨밖에 없습니다. 역시 저쪽은 저쪽입니다. 그분만이 지금 얘기해야지 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그 이해창 씨 정도의 감도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참 서글픈 일이 아닌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새마을이라는 게 그 국가 지정 기념일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국가 지정 기념일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91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는데 노동당 5명 다 반대했어요. 다른 사람 다 찬성했고. 그런데 한나라당에 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어떤 그 도토리촌을 개밥에 껴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민복 씨가 요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북한에 그 풍선 띄웠는데 지난번에 철원에 장마고지 있어서 철원에 갔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내가 못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전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 경찰이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반대했다는 얘기. 그래 반대 명분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만약에 철원에서 이렇게 풍선 띄우면 거기에 조준 공격, 조준 사격하겠다고 하는 이게 무서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이 만약에 연평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 명분이지만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철원이라고 하는 여기 저쪽에서 포격을 가하면은 우리 국방이 그대로 실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묘한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그 풍선 날리기를 방해하고 있는 일이 두 군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상당히 그 모함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정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하는데 판단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공직자가 거기에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가공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그 불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분화 문제입니다. 뭐 이 국방에 대해서 전문가 많이 계십니다만 뭐 예비역들하고 그 현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국방 계획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뭐 예비역들의 그 영향받지 마라 뭐 이랬다고 하는 신문의 보도가 있는데 뭐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국방개혁에 대해서 각 분마다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더군다나 그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러한 예비역 장성들이 또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거 뭐 참고할 필요 없다 이런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불화 문제로 우리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국에서 지금 후진타오가 겁을 먹고 내세운 건 뭐냐면 화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제약을 비롯해가지고 연구과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화의부동이에요. 화의부동은 뭐냐면 각기 자기의 주견과 의견을 갖되 국익 앞에서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화의부동이에요. 그런데 같으면서도 화목지 못하는 그것을 동의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화의부동을 분자하는 것이고 동의불화는 소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그러한 그 장성들이나 여기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장군수가 줄었다. 그래서 육군에서 주로 티오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군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자군 이기주의를 우리가 배제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군 이전주의는 반드시 참고해야 해요. 공군이고 해군이고 해병대고 육군이 이러한 작전을 하는데 그 작전을 가장 육군의 경우는 육군만이 잘할 수 있다는 또 공군은 공군만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군 이전주의는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이기주의는 배제돼야 되고요. 여기 그 사비지 나왔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군 내부에서 화가 깨지는 얘기는 벌써 단결이 안 났던 얘기고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군에서 생명을 여기는 일치 단결이라고 하는 이것이 금이 같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편역과 예비역 간에 군과 군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국방개혁의 시조를 과연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근데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후진국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가 아닙니다. 뭐 2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그 수도를 저 세종시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 한 극점에 사회가치의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격차, 무슨 소득격차, 투지격차 뭐 이런 격차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일급 중심의 집적도가 쌓이는 것은 이건 지역개발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도시균을 분산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합참의장에게 상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일급 집중주의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있어서 군 작전에 있어서 엄청난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아마 우리가 그 전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각군이 자군의 이전 조건, 전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화의부동과 동의불화라고 하는 엄청난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입니다만 이 국방 문제는 특히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불신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해가지고 대우나 내세웠다가 그거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물러서니까 이제 물러서면서 4대강 개발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걸 계속 물어두고 해가지고 그 예산만 가져도 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그냥 별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투 시작할 때 아무리 챔피언이라 해도 그 도전자에게 허점 하나 안 보면 계속 거기에 펀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떡 이것을 구태니까 그냥 글로 집중 공격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4대가 이거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세종시 문제 대선 공약은 아니었지만은 공약성 확인 사항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수정 안 됐다가 또 물러섰네. 이제 물러서니까 그 야파의 키만 잔뜩 올려준 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또 그 동남아 뭐 신공항건설 문제 이거 대선 공약인데
또 백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벌써 그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이 머리를 깎고 지금 뭐 이번 총선 때 보자 4월 20일에 선거해보자 하고선 그냥 역반응이 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종북파에 유리한 그러한 영향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대구 시민이 됐든 저쪽에 그 경상도가 됐든 경남이 됐든 간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거는 이미 통일된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민불신이면 민이 믿지 못한다든지 민무신, 믿음이 없다든지 되면은 백성들이 쓸 것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 논리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대운하를 후퇴해가지고 사대라고 간 것처럼 그 공항 문제 후퇴해가지고 김해공항 뭐 보수하겠다. 자꾸 이렇게 후퇴는 처음부터 후퇴할 공항이라면 내놓지 말았어야지. 왜 내놔가지고 그 500만 더 이상으로 된 그 확고한 기반을 이렇게 자꾸 갉아먹는 식으로 나가느냐. 이게 내임덕을 가져올 수 있는 조olyan 요인이 아니냐 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참 그 대선 공약이 뭐 과거에 미봤던 상태 속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백성들이 이해했다는 그런 상태의 정치 정황 아닙니다. 10나라밖에 안 된다고 하는 1인당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 그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국격에 맞는 우리의 그 처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것이 좌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러한 영향으로 잘못 굴러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그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분양에서 또 소위 우파라고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정부 입장에서 좌파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믿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공약을 큰 십자처럼 버린다고 하는 인상을 풍기는 이 입장에서도 자꾸 대변해봤자 결국 논리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조력이 그만큼 약화되지 않나 하는 데서 미래 정국을 위해서도 참 심숙히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해서 이 말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